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를 향해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에너지 시설들을 완전 격파할 수 있다며 군사적 경고를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러시아 석유를 실은 선박이 카리브해 국가이자 미국의 적대국인 쿠바에 도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될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완전 격파할 수 있다며 군사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합의가 지연될 경우 발전소와 유정,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를 향해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에너지 시설들을 완전 격파할 수 있다며 군사적 경고를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일주일간 이란 측 교섭 담당자들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협상 상대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으로 제거된 기존 지도부보다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어떤 이유로든 조속히 합의가 도달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잠재적 타격이 지난 47년간 이란 구정권의 공포 통치 기간에 살해당한 수많은 미군 병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응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0일 미 방송 매체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 협상가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신원이 밝혀지면 이란 내부의 다른 세력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러시아 석유를 실은 선박이 카리브해 국가이자 미국의 적대국인 쿠바에 도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심각한 연료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30일 이른 시간 쿠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선박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국민들이 난방과 냉방을 위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허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나라가 지금 쿠바로 석유를 보내고 싶다면 나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인도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왔으며 이러한 구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선박이 쿠바로 항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다음으로 무너질 반미 정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산주의 하바나 정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공산 정권이 단기간 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미국이 그것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자국이 미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될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적용한 새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kN으로 지난해 9월 시험 당시에 1,971kN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이 새로운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엔진 시험과 관련해 30일 VOA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엔진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흔히 그렇듯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더 강력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이 엔진 성능 향상을 통해 사거리 연장이나 탄두 중량 증대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기술 축적인지 아니면 특정 대미 대남 공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의 완전한 입증을 위해서는 장거리 비행 시험과 재진입체 검증 등 핵심 단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에 북한이 이미 소형화된 핵장치 모형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핵탄두를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해 다양한 운반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과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7일 프랑스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프랑스 이블린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비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군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처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회담에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18개월마다 공격 전술을 통째로 바꾸는 전례 없는 속도로 사이버 위협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고 구글 클라우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자 사이버 위협 분석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의 제이미 콜리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수석 위협 정보 고문은 최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달리 북한은 전술이나 기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며 거의 매년 공격의 범주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그 점이 북한 사회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콜리어 고문은 구글 위협 정보그룹이 발간한 다수의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보고서를 공동 저술하는 등 북한 해킹 위협을 집중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콜리어 고문은 10년 전 국제은행 간 금융거래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표적으로 삼은 금융망 공격에서 랜섬웨어, 가상화폐, IT 위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완전히 다른 범죄의 공격들은 어떤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that ability every 18 months to completely rip up your playbook and try something completely new. 18개월마다 플레이북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능력 덕분에 북한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리어 고문은 북한이 번역과 피싱 콘텐츠를 제작을 넘어 이제는 가상화폐 업계 저명 인사를 사칭하는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